안녕하세요. 오공 작가입니다. 저는 두 권의 책을 쓴 작가이고 이비인후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에코 이비인후과라는 해운대 마린시티에 있는 위치한 클리닉을 운영 중입니다. 동시에 저는 4명의 아이를 육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둘째가 약간 알러지가 있는데요. 제가 원래 진먼지 진드기 알러지인데 면역 치료를 후에 지금 완치가 되었습니다. 면역 치료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번 비디오 클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딸은 이제 어려서 이상하게 6개월부터 볼에서 얼굴이 발갛게 되고, 그리고 피부 자체가 건조한 느낌이 났고, 어느 순간에 접히는 부위에 피부 습진 같은 게 나타났습니다. 바로 아토피죠. 사실은 저는 아이 아토피를 치료하기 위해서 온갖 서적을 보고, 그리고 논문도 보고, 그래서 우리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개원했을 때 우리 아토피를 치료하기 위해서 광선 치료기도 고가인데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로션도 좋은 거를 다 구입해서 사실 다른 환자들과 공유도 하고 제가 판매도 할 정도로 로션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아토피라는 게 알레르기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보는 환자들은 에코 이비인후과에서는 알레르기 질환을 보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 결막염, 그리고 알레르기 천식까지 다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면역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은 어려서부터 연세가 드셨을 때까지 다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의 원인 자체는 알레르기 황혼이 있죠.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동물 털의 비듬 같은 원인이 있는데요. 아토피는 여기에다가 음식물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인자들도 많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민감하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인자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토피는 다른 알레르기 질환보다는 고치기가 어렵고요. 다만 아토피가 남는 경우는 보통 성인들이 되는 경우는 10% 미만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비교적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잘 치료를 한다면 이겨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원인을 있을 때 원인 검사를 해서 원인이 나온다면 그거를 면역 치료를 한다든지 다른 치료를 하면 조금 줄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토피에는 피부가 건조한 게 가장 문제인데요. 피부가 건조하다 보니까 피부 점막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옷도 순면을 입어야 되고 화학 물질도 사용 안 해야 되고 비누나 이런 것도 약산성으로 사용해야 되고 보습제도 아주 좋은 것보다는 무색 무취에 그 다음에 휘발성이 낮은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좋죠. 그래서 보습제라는 것도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첫 번째로 피부가 건조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건조하게 되면 피부에 손상이, 알레르기 물질이 묻는다든지 여러 화학 물질, 찬바람 이런 것 때문에 손상을 받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피부가 건조하지 않게 하려면 2, 3일에 한 번씩 탕목욕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탕목욕을 하는 방법은 우리가 피부가 쪼글쪼글해지면 수분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옷 같은 경우도 항상 웬만하면 잘 때도 긴 옷을 입히는 게 좋겠죠. 수분이 우리가 빠져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긴 옷을 입히고요. 그리고 피부 자체가 민감하기 때문에 순면을 입혀야 됩니다. 그리고 보습제를 수시로 발라줘야 됩니다. 피부가 계속 건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점막에 촉촉함 유지하기 위해서 보습제를 한 2-3번 정도 수시로 발라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피부가 건조함을 떠나서 습진처럼 피부가 간지럽거나 피부 발진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우리가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라줘야 됩니다. 스테로이드 연고는 1등급, 6등급 정도로 6등급이 제일 약한 연고인데요. 이게 접히는 부분의 일부분이 그럴 때는 크림을 발라주고요. 만약에 우리가 여러 부분, 넓은 부위가 그렇다면 로션 타입을 발라주면 좋습니다. 먼저 스테로이드 목욕을 하고 나면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고 그리고 나서 보습제를 바르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항상 아이들이 건조하지 않게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음식물이나 특정 알레르기 원인이 의심될 때는 알레르기 검사를 해서 뭐가 원인인지 봐야 됩니다. 만약에 진먼지나 뭐 개 고양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카페트라든지 이런 거 없애고요, 이불 삶는다든지 하고, 개 고양이를 원칙적으로 안 키우는 게 좋지만 만약 키우게 된다면 아이가 자는 방에는 절대 안 들어가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둘째 같은 건 말이나 양이 알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알레르기 있는데 우리가 피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치료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서 찬바람이라든지 안 좋은 환경들, 그래 땀이 많이 나는 경우, 이런 경우 빨리 씻어줘야 되고요. 이러한 특수한 환경들을 피해주는 게 좋겠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근본적 유발 물질이 아니고 악화인자로 하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음식물에 이제 알러지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계란 알러지. 예를 들면 계란 알러지가 있다면 우리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음식 제한을 해야 되고요. 근데 어느 정도 있다면 사실은 간접적으로 먹다 보면 음식물도 면역치료처럼 점점점 알레르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과도한 음식 제한은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만약 근데 그 음식에 대해서 아나필락틱 샥이라 그래서 아나필락틱 쇼크라 그래서 입술이 붓는다든지 기도가 막히는 경우에는 그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최근에 미국에서는 몇 년 동안에 과도한 음식 제한으로 인해서 땅콩 같은 건데, 땅콩을 같이 만든 그 과자만 먹어도 쇼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치료처럼 조금씩 실험실처럼 해서 아주 소량 10,000분의 1 이런 식으로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음식을 골고루 많이 먹기 때문에 비교적 미국 같은 상황은 없는데요. 하지만 너무 과도한, 만약에 쇼크가 없는 경우에 너무 과도하게 제한을 하면 정말 나중에 쇼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관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문가 상의해서 얘는 어떻게 해야 될지 확실한 치료 계획을 가지고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레르기 물질을 제한하고 악화인자 음식물 제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피부는 우리 로션이라든지 그 알레르기 연고라든지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고, 필요에 따라서는 약물을 복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2, 3일에 한 번씩 꼭 탕목욕을 시키는데요. 탕목욕에 대해서 찬반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아이 자체가 피부가 너무 안 좋은 애들은 물에 들어가는 건 너무 싫어합니다. 근데 그게 제일 문제인데요. 그래서 아이가 물과 친해질 수 있게 여러 가지 놀이를 좀 물속에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적당히 물과 친해지게 좀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주 씻는 것도 안 좋겠죠. 그래서 씻을 때는 가급적이면 약산성, 그리고 그렇게 가볍게 씻어야 되고요. 그리고 좀 애가 너무 안 좋다 그러면 탕목욕을 시키고 스테로이드 연고 바르고 로션을 바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피부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피부에 직접적인 관리를 해야 되고, 유발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유발 물질을 가급적 좀 제한을 한다든지 줄여주고요. 그리고 악화인자 같은 경우 안 좋은 것들, 찬바람, 그리고 화학물질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게 좋겠죠. 피부는 우리가 장과 관련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죠. 어릴 때 이유식을 하면서 우리가 그 독소라든지 이런 안 좋은 물질들이 장이 이제 그 혈관 투과성이 넓어지다 보니까 염증이 생기면서 거기서 이제 가면서 피부가 안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좋은 애들은 유산균을 장기적으로 먹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인스턴트 음식은 당연히 안 좋을 거고요. 그래서 먹는 음식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고루 좋은 음식을 먹는 게 또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오웅 작가였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